반갑습니다. 자칭 K리그2 매니아 리영섭입니다. K리그2가 개막한 지도 어느덧 2달이 지났는데요. 현재 순위표를 보시면 올 시즌 역대급으로 승격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칭 K리그2 매니아로서 이 매년 K리그2를 보면 작년이 유난히 좀 치열했거든요. 모든 팀들이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시즌이 마무리됐는데 작년에는 안양이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면서 우승에 성공했지만 2위 충남 아산 간의 승점 차이가 3점밖에 나지 않았고 2위부터 6위까지 승점 차이가 4점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치열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작년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1패를 기록한 팀이 인천과 전남, 성남, 2패를 기록한 팀은 서울 이랜드, 수원, 부산, 충남, 아산. 인천이 계속해서 1위를 수성하고 있는 가운데 2위 전남과 승점 차이가 4점밖에 나지 않고요. 2위부터 7위까지 승점 차이가 4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승강 플레이오프를 향한 이 순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K리그2는 약팀이 강팀을 잡아주는 이변이 있는 게 또 매력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하위권인 청주를 제외하고는 화성, 안산, 천안과 같은 팀들이 약간 무기력하게 패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시즌 중반과 후반에는 어떻게 바뀔지도 보는 게 하나의 매력 포인트라고 보고, 작년 1위 안양이 9경기를 치르는 동안 승점 20점을 땄거든요. 근데 인천은 같은 시기에 이미 승점 22점을 땄으니까 안양보다 초반 기세가 좋습니다. 과연 인천이 어느 정도 승점을 따면서 우승에 성공할지도 또 볼 관전 포인트고, 인천이 시즌 초반에 성남한테 졌잖아요. 근데 그 1패가 성남이 지금 하는 걸 보면 납득이 될 정도로 오히려 명분이 있고, 성남은 올 시즌 정말 이거는 이변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원래 성남이 이런 팀인데 작년에는 못한 건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올 시즌 K리그2 우승이 인천 아니면 서울 이랜드로 봤거든요. 근데 서울 이랜드가 확실히 시간이 좀 흐르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순간에 뭔가 삐그덕거리면서 미끄러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약간 기복 있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이 아마 큰 문제 없이 계속해서 1위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자, 초반 기세로 치면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전남입니다. 전남은 역시 수원에게 한 번 졌는데, 사실 승격 경쟁하는 수원에게 패배한 거는 좀 뼈가 아프긴 하지만 서울 이랜드와 비기고 또 부산을 꺾었다는 점에서 우리 전남은 역시 올 시즌 준비 많이 했구나 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전남은 이제 5월에 펼쳐지는 부천, 성남, 인천 이런 경기들을 이제 앞두고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이제 승격에 대한 판가름이 또 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3위 이랜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반 기세는 역대급이었어요. 올 시즌 용병 3명이 너무나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그리고 그 젊은 선수들 역시 작년보다 더욱더 기량이 또 뛰어난 모습으로 지금 좋은 성적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요즘 약간 주춤하는 모습 확실히 있거든요. 부산에게 연달아 2골 내주면서 이제 무승부로 비기고, 청주에게는 또 발목이 잡혔어요. 또 경남전에서는 막판 역전골로 겨우 이겼다는 인상 줬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임팩트가 점점 희미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역시나 공격은 문제가 없지만 수비에서의 불안함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위 수원이야말로 이제는 확실히 치고 올라온다 라고 봅니다. 사실 수원은 초반에 이 공격하는 거에 비해서 득점이 많이 터지지 않아가지고 좀 답답한 모습도 있었거든요. 근데 4월에만 11골 몰아치면서 그 공격력이 이제는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정말 무서운 팀이고, 오히려 초반에 부진했던 모습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가지고 더욱더 각성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을 하고, 5위 성남이 참 대단하죠. 작년에 꼴등한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고, 팀이 정말 끈끈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상대를 좀 질리게 하는 스타일로 상대와 비기거나 이기거나 이런 경기가 많거든요. 단순히 그냥 내려앉아서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지난 수원전에서 첫 패배를 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만 보면 한 명이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원을 공격하고, 오히려 내용만 보면은 성남이 왜 졌지 싶을 정도로 정말 성남에게는 안타까운 경기였고, 올 시즌 이게 성남이 우승은 못하더라도 확실히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그리고 승격 경쟁에 있어서 확실한 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성남이 대단한 게 변경준 감독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사실 성남은 작년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예산이 작년에 115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60억이에요. 무려 55억이나 삭감이 됐는데 절반이나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적이 좋다?
이거는 단순한 이변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거는 진짜 그냥 대단하다라고 보고, 그 밑으로 부산도 초반에 주춤하는 모습 보였지만 이제 계속해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순위 계속 올라오고 있고, 부천은 오히려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조금 마음이 아프고요. 충남 아산은 솔직히 작년에 2위 준우승한 게 충남 아산에게는 최고의 고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올해는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뭐 그래도 새로운 감독과 선수들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발이 맞춰져 가고 이제 순위도 한 계단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원, 성남, 전남하고 이제 무승부를 하면서 확실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충남 아산이 작년에 승격을 했어야 베스트인데 올해는 일단 준우승까지 가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일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승격 경쟁에 있어서 최대 K리그2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경남도 은근히 잘하고 있거든요. 사실 경남도 작년에는 예전에 설경 감독 때는 조금 임팩트 있다가 또 작년에는 확 떨어졌다가 올해 이율용 감독 골대녀에서 맹활약한 이율용 감독 영입하면서 초반에는 조금 뭔가 안 맞는 느낌 주다가 계속해서 또 순위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경남이 저 인천 첫 경기에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은근히 또 날카로운 공격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다듬어지고 약간 이제 완성이 돼가는 느낌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율용 감독의 경남이 작년보다는 낫다, 경쟁력 있다라고 보고, 청주도 은근히 강팀 킬러거든요. 이 청주는 인천 상대로 전반전에 좋았지만 결국 후반전에 집중력 부족으로 내리 2골 먹히면서 패배한 게 좀 아쉬울 것 같고, 그래도 서울 이랜드를 또 잡아줬습니다. 5월에 수원과 부산, 전남 이렇게 강팀들을 연달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주는 굉장히 까다로운 팀입니다. 그래서 이 팀을 상대하는 강팀들이 오히려 머리를 좀 싸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청주는 그야말로 다크호스라고 보고, 저는 청주 중에서도 김병호 선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병호 선수가 실제로 보시면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고 되게 얄밉게 잘해. 상대팀 입장에서는 진짜 얄밉게 잘하거든요. 그만큼 노련하고 한 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수원, 부산, 전남이 청주를 상대로 어떤 모습 보여줄까도 궁금하고, 그리고 김포는 사실 좀 많이 아쉽죠. 김포는 사실 고정훈 감독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 팀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모습도 보여줬고, 재작년에는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강원에게 안타깝게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또 잠재력이 있는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또 플레이오프를 못 갔고 올해는 지금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김포가 많이 아쉬워요. 김포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잘하는 선수들이 다음 시즌에는 막 다 나가버리고 결국에 이렇게 선수들이 계속 바뀌는 거 때문에 아무리 고정훈 감독이 좋은 감독이라고 해도 팀을 이끄는데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팬들도 결국 이거에 대한 불만이 점점 터져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성, 안산, 천안 이 하위권 팀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천안이 많이 의외예요. 천안이 지금 1승 8패거든요. 진짜 극단적입니다. 딱 한 번 이기고 다 졌는데 천안이 원래 이렇게까지 못하는 팀이 아니었어요. 근데 올해는 실점이 16점으로 많거든요. 득점도 딱 3골밖에 못 넣었고 어떤 경기는 보면 슈팅이 딱 1개인 날도 있어요. 그만큼 천안이 정말 많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천안이 꼴등할 팀은 아니라고 보는데 올 시즌에는 좀 많이 좀 꼴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일단 간단하게 K리그2 순위를 한번 훑어봤는데 이번 연휴를 맞아서 또 K리그에서 많은 정말 재밌는 경기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저 자칭 K리그2 매니아 리영섭이 주목하는 경기는 역시 승격 경쟁을 노리는 팀들의 맞대결입니다. 바로 성남과 서울 이랜드 그리고 부천과 전남 프리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남과 서울 이랜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이 작년에 110억, 115억에서 60억, 55억이나 대폭 삭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준 감독을 중심으로 팀이 아주 똘똘 뭉치고 있거든요. 지금 성남 성적이 4승 4무 1패예요. 그 1패도 지난 경기 수원전에서야 처음 진 거고, 성남은 사실 팀 득점이 10점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공격력이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격이 또 매섭다는 점. 역시 후이즈 최전방에서 후이즈가 지금 5골 1도움으로 성남의 좋은 성적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후이즈 선수의 디드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1.9입니다. 그리고 최근 3경기에서는 무려 2.14거든요. 그러니까 후이즈 선수는 놔두면 그냥 바로 골이 될 수도 있어요.
지난 수원전에서도 짧은 시간에 2골 그냥 내리 꽂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이 작년에 꼴등을 했지만 후이즈 선수는 무려 12골 터뜨리면서 K리그2에서 득점 랭킹 4위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벌써 9경기에서 5골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이즈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공격으로 있는 한 상대팀은 이 성남을 또 이제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후이즈와 같이 발을 맞췄던 이 홍창범 선수, 저는 이 홍창범 선수 항상 볼 때마다 차돌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많이 뛰는 선수고, 또 이제 움직임도 좋은데 요즘 부상으로 이제 통 못 나오고 있어서 성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거고, 그러나 이제 양쪽 윙 박지영과 이정빈, 이 두 선수들 상당히 또 매력이 있거든요. 특히 이정빈 선수는 예전에 부천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그 선수 굉장히 움직임도 많고 또 발도 빠르고. 근데 박지원 선수가 대박이야. 이 선수는 제가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 상대팀 입장에서는 박지원 선수가 그 사이드로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너무 얄미워. 근데 또 발도 빠르고, 와, 번뜩이는 플레이가 진짜 한 방에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에서 막 치고 올라오는 움직임을 상대팀에서 막기가 까다로울 수 있다. 개인적으로 성남이 재밌는 게 조금 답답한 것처럼 경기를 펼치는데 이게 사실 상대방을 굉장히 조이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선제골을 먼저 넣으면 최대한 지키는 축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 짜임새 있는 수비가 또 상대방 미치게 하거든요. 뭔가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뚫리지가 않아요. 상대방이 한 골 뒤지고 있으니까 점유율 높게 가져가면서 최대한 공격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뚫려. 그리고 너무 공격적으로 나서자니 성남이 또 역습으로 후이즈를 통해서 가버리면 이게 너무 위협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남은 또 선제골을 내주면 또 바로 뒤쫓아갑니다. 그럴 만한 공격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바로 따라가거든요. 청주전에서도 선제골 내줬지만 바로 동점골 따라가고요. 인천전에서도 선제골 먹혔습니다만 동점골에 역전골까지 바로 따라주고, 수원전에서도 이러한 패턴이 반복됐어요. 다만 성남 입장에서는 퇴장이 많이 아쉽습니다. 성남이 현재까지 K리그2에서 경고가 제일 많이 받은 팀이거든요. 퇴장이 충남, 아산과 수원전에서 각각 한 장 받아가지고 2장이에요. 이것도 K리그2에서 높은 편이고, 그 퇴장받은 2경기에서 안타깝게 경기를 리드하고 있었음에도 결국에 아산에게는 동점골 내주고 비기고 수원에게는 역전골까지 먹히면서 경기를 내줬단 말이죠. 아무래도 서울 이랜드가 이 전체적인 기동력이 좋고 특히 용병 선수들의 발재감과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이거를 성남은 반칙으로 끊어내는 과정에서 역시 경고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상 퇴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아쉬움은 성남은 지금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아요. 일단 성남의 수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베니시오 선수가 지난 수원전에서 퇴장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에 또 강희빈 선수, 또 미드필더의 사무엘, 공격의 진성욱, 그리고 박지민 골키퍼까지 지금 부상으로 주전들이 대거 못 나옵니다. 이게 성남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저는 그 박지민 선수 예전에 수원에서 뛰었을 때는 되게 불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남으로 오고는 되게 믿을만한 골키퍼로 바뀌었단 말이죠. 지난 수원전에서도 부상당하면서 바로 골키퍼가 교체됐는데 골키퍼가 교체되고 바로 실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지민 선수의 부재가 성남으로서는 상당히 아쉽고, 지금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과연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보고요. 성남은 서울 이랜드 다음에 전남과 경기를 펼치거든요. 그리고 그 다다음은 또 부산과 있고, 결국 주축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승격 경쟁을 해야 하는 5월이 그야말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남은 현재까지 홈에서 5경기 치르면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점도 딱 2실점밖에 없어요. 반면 서울 이랜드는 원정 2경기 치르면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요. 득점도 딱 2골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성남이 홈에서 처음 지느냐, 서울 이랜드가 원정에서 처음 이기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그런 측면에서 서울 이랜드 한번 살펴보면 사실 서울 이랜드 말해 뭐합니까?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이번 시즌 용병 너무 잘 뽑았고요. 골 많이 넣지, 도움 많이 하지, 공격은 가히 K리그2의 최정상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시 작년에 K리그2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팀답게 현재 9라운드에서도 17골 몰아치면서 K리그2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김도균 감독의 매서운 공격 전술이 올해도 어김없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 이랜드는 날카로운 공격력이 과연 성남의 질식 수비를 뚫을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의 주전 수비수 그리고 골키퍼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아무래도 서울 이랜드의 공격력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즌 초반에는 이 에울레르 선수에 많이 주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저는 오히려 최전방에 아이데일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선수가 이제 호주 출신으로 남미 선수들과는 좀 다르게 뭐 화려한 발재간이나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약간 투박한 스트라이커, 전형적인 스트라이커의 모습으로 또 이제 골 결정력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피드도 좋고 에올레로 선수가 찔러만 주면 그거 그새로 그 빈 공간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냥 골로 연결시키는 그런 게 너무 좋고 또 지난 경남전에서도 멀티골 터뜨리면서 승리를 견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짜 위협적이고 사실 서울의 장점은 젊은 선수들을 필두로 높은 기동력 그리고 높은 골 결정력 하지만 단점은 수비입니다. 지난 부산전부터 조금 삐그덕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부산전에서도 전반에 2골 넣으면서 순조롭게 가는 듯 했으나 후반에 2골 그대로 내주면서 다 잡은 경기 놓쳤단 말이에요. 청주전에서는 2골 내주면서 그대로 무너졌고 경남전에서는 2대1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경남의 날카로운 공격에 분명 위험한 순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강한 공격이 장점인 동시에 약한 수비가 너무나도 큰 약점입니다. 오스마르 김호규 베테랑 수비로서 굉장히 뭐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확실히 스피드가 떨어지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서울 이랜드의 아킬레스건이고 또 노동건 골키퍼가 잘 막아요. 그러나 그 실수 단 한 번의 실수도 골을 내주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12실점을 했습니다. 후이지가 확실히 한 방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울 이랜드의 골키퍼 노동건 키퍼와 오스마르 김호규 이 라인이 후이지에게 과연 뚫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요. 성남이 확실히 공격을 담당하는 선수들이 기동력이 빠르고 역습을 펼치는 상황에서 진짜 잘 이끌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 이랜드로서는 이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경남한테도 그렇게 공격을 내줬는데 성남한테는 과연 공격을 안 내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 이랜드 그 실점하는 패턴을 좀 보시면 후반 늦게 먹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무래도 후반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남은 팀 득점 10골 중에 후반에만 6골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잘 이용한다면 성남도 분명히 승산이 있다. 다만 서울은 4월에 4경기에서 7골을 넣습니다. 성남이 주전 수비와 주전 골키퍼가 빠진 상황이라면 서울 이랜드의 공격을 과연 잘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자면 그래도 서울 이랜드의 공격력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서울 이랜드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저희 부천과 전남 경기도 한번 봅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2023년 11월 26일 부천이 안재준 선수의 해트트릭에 힘입어서 4대1로 전남을 꺾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거든요. 부천과 전남 K리그2에서 이제 어느덧 많이 만났는데 작년에는 사실 부천이 전남을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서력전을 홈에서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천이 시즌 초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리그 1위까지 또 찍기도 했지만 부천 팬들은 언제나처럼 부천은 원래 초반에 성적이 좋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떨어지는 거 이제는 익숙하거든요. 지금이 딱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이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예요. 김포한테 한 번 이기고요. 수원 성남과 비기고 서울 이랜드와 인천에게 졌단 말이죠. 저는 근데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봐요. 강팀들을 연달아 만났지만 그래도 승점 5점을 챙겼단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부천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라고 보고 다만 역시 승격을 위해서라면 승격 경쟁을 하는 팀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천은 그거는 넘지 못했다는 점 이게 팬으로서 아쉽고 부천이 시즌 초반에는 날카로운 공격 그리고 많은 득점이 강점이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무뎌지고 있어요. 수원전을 기점으로 최근에는 좀 골이 많이 터지지 않았고 실점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 이런 게 아쉽습니다. 부천의 공격 짚어보면 갈레고와 바사니 그리고 후방에서 올라오는 티아깅요가 있거든요. 이 브라질 3인방의 움직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요즘엔 좀 골이 좀 터지지 않는 것 뿐이지만 이 선수들의 움직임은 사실 매 경기 돋보이고 있어요. 위협적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티아깅요 선수가 이 후방에서 올라와주고 드리블 돌파 그리고 수비 흔들어주면서 패스해주는 거 저는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또 좋거든요. 그리고 뭐 갈레고와 바사니 선수는 역시 화려한 발재간 그리고 한 방에 있는 그 왼발의 정확성 이것도 굉장히 높고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를 꼽는다면 역시
최전방의 몬타뇨입니다. 몬타뇨 선수가 뭐 골을 그렇게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니지만 최전방에서 진짜 열심히 뛰어주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천전에서도 우리가 1대3으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인천의 수비를 뒤흔든 거는 몬타뇨였고, 특히 이제 몬타뇨가 공을 잡으면 인천의 수비가 막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뭐 드리블 돌파를 통해 가지고 코너킥 기회를 만들어 준다던가, 그래서 결국 그 코너킥으로 또 부천이 한 골 넣지도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단독 드리블 돌파 이은 골까지. 물론 이건 오프사이드로 노골 판정이 받았습니다만 몬타뇨 선수는 그만큼 능력이 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팀이 잘 안 될 때도, 안 풀릴 때도 최전방에서 혼자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몬타뇨거든요. 그래서 이 몬타뇨 선수의 친정팀이 바로 전남 아니겠습니까? 또 친정팀 상대로 골 넣을 준비 됐죠. 다만 부천은 역시 수비가 많이 아쉽습니다. 지난 인천전에서도 경기 시작하자마자 치명적인 실수하면서 그냥 기세가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팀이 무너지면서 3골이나 내줬는데, 부천 포메이션이 3-4-3이잖아요. 최후방에 있는 3백이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물론 구자룡 선수가 베테랑으로서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지만 어쨌든 그 3백은 좀 불안하고요. 양쪽에 티아깅요, 김규민, 이 선수가 오버래핑은 좋습니다. 최전방으로 가는 움직임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역시 수비에서의 뭔가 움직임이 조금 불안한 거는 또 사실이고, 성남전도 0대0으로 비겼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성남이 골대 2번 맞췄거든요. 계속해서 뭔가 성남에게 수비가 좀 뚫리고 위험한 모습, 계속 위험한 그 기회를 내주면서 이게 결국에는 골까지 먹힐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이거는 이제 부천이 잘 막았다기보다도 성남이 못 넣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중앙도 좀 많이 아쉽거든요. 이게 박현빈 선수가 상대팀 볼 잘 따주고, 카즈 선수가 원래는 날카로운 패스 좋단 말이에요. 원래 이 둘의 조합이 괜찮은데 요즘에는 조금 카제 선수가 좀 발끝이 조금 날카롭지 못한 게 아쉽고, 그리고 부천이 최전방 선수가 좋잖아요. 갈레고, 몬타뇨, 바사니, 그리고 이유영 선수도 있고, 뭐 공민현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천이 중앙에서, 후방에서 패스만 제대로 들어가주면 이거 충분히 넣어줄 수 있는 공격 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앙에서 날카로운 패스가 좀 제대로 많이 들어가줬으면 좋겠고, 날카로움 하면 역시 전남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서울 이랜드 다음으로 골을 제일 많이 넣은 팀이었는데 올해 김현석 감독 부임하면서 역시 좋은 성적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이 무서운 거는 홈구장 잔디 문제로 계속 원정 경기만 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정 경기에서 5승 3무 1패. 이거는 전남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중 승격 경쟁을 하는 수원한테만 지고 서울 이랜드와 비겼고요. 부산은 또 이겼습니다. 전남으로서는 5분 응선을 잘 넘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부천, 성남, 인천과의 경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승격 순위를 2위를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확 떨어지느냐, 이게 또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남은 공격진에 비해서 팀 득점이 11골로 조금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것도 대단하게 보는 게, 하남 선수가 3골 1도움, 정강민 선수 2골 1도움, 그리고 김혜성 선수 2도움. 그러니까 용병이 아닌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팀을 이끌어주고 있어요. 이거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고, 심지어 지난 김포전에서는 팀의 주축 선수라고 할 수 있는 하남과 발디비아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대0으로 어떻게든 일단 이겼습니다. 그렇다고 전남 용병이 뭐 발디비아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호난 선수 있죠. 그리고 밑에 지켜주는 알베르티 선수 있죠. 물론 호난 선수가 지금 골은 많이 넣고 있진 못하지만 최전방에서 또 연계 플레이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또 골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고, 이게 이제 연계 플레이로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게 상대팀 수비로서는 좀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고, 또 중원에 알베르티 많이 띄워주고 볼도 많이 뺏어주고, 그래서 이 중원에서 아무래도 전남이 부천에게는 조금 앞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남의 득점 패턴을 보면 팀 득점이 11골인데 전반에만 6골 넣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시작하고 5분 안에 3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반면 부천은 팀 득점이 14골 중에 후반에 9골 넣었고, 그러니까 부천 입장에서는 약간 전반은 탐색전으로 가다가 후반에 약간 승부를 보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전남은 그동안의 경기를 보면 경남전에서 전반에 1대0으로 앞서다가 후반에 동점골 내주고, 그리고 수원전에서는 전반에 선제골 넣었습니다만 후반에 2골 내주면서 패배하고, 화성전에서는 후반 막바지에 화성한테 또 추격골, 점유율 크게 내주면서 추격골까지 먹히거든요.
이 부천이 전반보다 후반에 점유율 높게 가져가면서 양 사이드를 이용해서 상대팀 수비 흔들어주고 크로스를 올리는 돌파를 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골을 만들어내는 패턴이 있어요. 전남은 경남전 보면 크로스 올라오는 거 수비가 잘못 막아가지고 자책골 내주고, 수원전에서는 크로스 올라오는 거 수비가 반칙으로 해가지고 PK 내주고, 또 크로스를 못 끊어서 그 세컨볼 딴 파울리뇨가 그대로 성공했고, 또 화성전에서도 사이드 돌파 이후에 크로스를 제대로 막지 못해서 실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은 5-3-2 포메이션 쓰면서 수비는 많은데 사이드에서 빈 공간을 그만큼 많이 내줍니다. 이게 3-4-3을 쓰는 부천이라면 충분히 사이드를 통해서 전남의 수비를 흔들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특히 부천은 사이드의 그 스피드가 또 빠르거든요. 날카롭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부천에게도 해볼만 하고, 전남이 물론 올해는 또 수비가 나쁘진 않습니다. 현재까지. 근데 전남의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인천이나 뭐 서울 이랜드 그리고 수원같이 뭔가 공격이나 수비에서 매끄럽게 경기를 펼친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약간 꾸역꾸역 이기고 있다라는 인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전남은 지금 9경기 동안 원정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이 어느 정도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전남은 이제 대단하지만 약점이 될 수 있는 거고, 원정을 10경기 치른다는 건 정말 대단합니다. 전남은 부천전 원정을 마지막으로 이제 홈 경기가 남아 있는데, 과연 길고 길었던 원정길 종지부를 어떻게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대단히 궁금합니다. 부천이 지난 인천전에서 홈에서 뭐 1-3으로 지긴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또 봤거든요. 부천도 후반에는 결국에는 자기들 페이스 가져가면서 인천의 골문을 많이 두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의 수비가 강해가지고 막힌 것 뿐이지, 부천도 어느 정도 계속 사이드를 통해서 갈레고 바사니 그리고 티아갱요, 그리고 또 어떻게든 한번 인천의 수비를 계속해서 흔들면서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전처럼 그냥 무기력하게 지진 않는다는 거죠. 충분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올해는 나왔고, 초반 실수만 아니었다면 부천도 무승부까지 갈 수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반면 전남 같은 경우는 지난 김포전 뭐 1-0으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경기 내용만 보면 김포가 공격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전남 수비에 막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봉진 골키퍼에 막혔기 때문에 김포가 졌지, 냉정하게 보자면 전남도 패스미스 많았고요. 김포한테 계속해서 기회 내주면서 그냥 수비하기만 급급했어요. 솔직히 뭐 수비나 뭐 특히 최봉진 선수가 없었다면 몇 골이나 내줬을 만한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전남이 경기를 이겼습니다만 압도해서 이기진 않았다. 그냥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겼다라고 저는 보고, 이미 원정길로 많이 지친 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선수들만 지친 게 아니야. 우리 서포터분들도 이미 원정 경기 계속 응원하러 다니라 지쳤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천은 김포와 다르다. 김포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놓쳤지만 부천은 기회 있으면 바로 때려 넣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 첫 경기는 부천이 그래도 홈에서는 또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번 어린이날 연휴 금토 오늘부터죠. 이제 K리그 1 보시고, 일요일에는 K리그 2 보시고, 또 돌아오는 월요일 화요일에는 K리그 1 보시면서 K리그와 함께 아주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